오늘 3.1절 100주년을 며칠 앞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많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승만 학당과 편앤 마이크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중차대한 위기를 받고 있는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무한한 축하를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좀 외람된 느낌이 듭니다. 학교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 있어야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 변명을 하면서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지금 두고 여러분이 근래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여당 집회에서 뒤에 걸개를 건 것이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이 아니고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역시 임시정부에 연결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걸개를 걸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 식으로 역사를 몰고 나가는 정권이 현재 문재인 정부인데, 그걸 일일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단 학술적인 의미에서 몇 마디만 올릴까 합니다. 조선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사회 계급과 세계 질서와 모든 것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하나로 뭉친 것이 최초로 있었던 그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찬동을 하고 참가한 일인데, 조선사에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세계사와 연결되는 최초의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계사의 흐름과 이게 연결됐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역사적인 비중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연결돼서 나오는 계기가 그 뒤로부터 몇 번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와 연결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차 대전이 끝난 무렵입니다만,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 흔히 우리말로 민족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족이라는 이 말이 요새 여러 가지 혼돈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이게 우리 말에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서 1890년대죠 아마. 예. 그때 이 없던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그때도 심각하게 논의가 된 바인데, 이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은 독일 문화에 접하면서 이제 명치시대를 갖다가 독일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오는데, 그때 독일 정치학 서적이나 사상 서적에 폴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민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을 써보다가 나중에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걸 영어로 그대로 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People of tribes, 종족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또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시 유학생들이 신학문을 갖다가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후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묘하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아까 정기조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대사로 자꾸 올라가고 지금도 고대사로 자꾸 올라가서 뭐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며 우리 민족이며 뭐 당군이 어떠며 뭐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에서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잘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신흥국이 전부 다 이끌고 나오고 있는 것이 현대 세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도 자꾸만 옛날로 올라가서 아무 데서 오미가미 어쩌니 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과거 회대적인 이런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의식상으로나 역시 역사의식상으로 대단히 문제입니다. 앞을 현재에서 앞을 보고 나가야지 무슨 신화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신생국가는 역사가 생기기 전에 신화부터 먼저 만듭니다. 이 신화가 지금 어떻게 지금 유행을 하고 한국인들의 의식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냐. 이영훈 교수의 그 이승만 학당에서 이영훈 교수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대국민 상대로 한 강의의 그 중심의 하나가 신화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를 파괴하는 것. 엄청난 신화에 덮여있는 이 의식 세계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신생민족으로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부득이 쓴다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사실은 정확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네이션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3.1운동이 식민지 해방 다시 말하자면 제국주의에 한거해서 식민지가 된 나라를 해방시키겠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죠. 근데 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이 이상하게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나 혹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주의자나 말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제일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 문화와 그 중에서 특히 독일 문화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일본 전체가 그랬고 조선인 유학생들이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족적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휩쓸기를 시작했고 이것을 교육을 했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혈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신화 이런 것이 계속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체는 있어도 개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는 유기체로서 개인의 존재는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지상 목표이다 보니까 전체로서 하나로서 얘기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북한 헌법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출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이걸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집체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독립운동의 그 흐름하고 연관돼가지고 내 아닌 세력은 전부 다, 내 아닌 외국은 전부 다 제국주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민족 이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뭐 우리말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만 불로 통용되는 용어인데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르상티망. 뭔가 바깥에 외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원한을 갖고 완전 고립이 마치 독립인 양 생각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3.1운동을 갖다가 두고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처음 의도했던 대로 안 됐냐 하는 것은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한 좌쪽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성립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족은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쪽에 선전이 그렇고 여기서도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뭐 거의 대다수로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런 상태가 됐냐? 과거에 어느 대통령은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우선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얘기도 임시정부 그것이 말하면 정통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착각은 뭐냐? 민족이 되었든 국민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책에 속하는 겁니다. 주체와 정책을 갖다가 구분 못하는 지적 수준으로 국민을 갖다가 국민을 두고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통령은 6.25 전쟁을 두고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통일전쟁. 왜 실패했냐? 외군의 개입에 의해서,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 실패했다. 또한 내용을 포함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위 제2 건국위원회라고 하는 것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제3의 건국을 갖다가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제3의 건국.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등등 지금까지 온 것을 이건 모조리 잘못된 역사다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까 정규재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선생국으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지위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떤 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됐냐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하자면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굴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소위 낭만주의의 집체주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주의로 흐른 북한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뜯을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금의 사태를 갖다가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시키고 나가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라시아에서 유라시아 전체가 아직까지 전체주의 망령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초적인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가 평화적으로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핵 문제가 뭡니까?
물론 핵이라고 하는 무기를 빼놓고 시작하자면 북한과 중국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세력과 지금 맞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의식과 정치적인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아까 과장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산업화가 뒤떨어졌던 중국이 그죠? 새롭게 경제 발전을 갖다 해 나간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모델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모델이었어요. 포항제철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왔다 갔어요. 심지어 박태준 회장을 갖다가 중국에 모시고 가서 중국 새로 만들어진 철강소의 사장을 맡기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천안문 사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천안문 사태를 갖다가 지금 성원을 했던 사람이 권력의 수장으로 있었던 조장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장양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도 민주주의를 갖다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공공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생 감금을 갖다가 당했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한국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족을 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월성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부수려고 하느냐. 그렇죠? 자, 이러면 우리도 세계사에서 역사적인 미션을 갖다가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미션. 원래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큰 나라가 이 내셔널리즘을 갖다가 주장했을 적에 여러 가지 옷을 입혀가지고 역사적인 미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한 것을 갖다가 주장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세아주의, 대아세아주의를 갖다가 부르져 있죠? 경주의 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닌이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외교정책은 범슬라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3 로마의 소위 역사적인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하 질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1대1로 정책을 갖다가 추구하다가 지금 안포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팽창주의적인 미션을 할 생각도 없는 것이 바로 3위 정신입니다. 평화주의라고 합니다. 그것도 없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체제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어떤 것이냐?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큰 꿈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태리의 로마가 세계를 갖다가 휘두를 때 그 이태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로 삼민이파다고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은 제국으로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현대사회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도 생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미션을 우리는 세계사적인 임무로서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프라이드를 느끼도 괜찮다.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길게 됐습니다만 오늘 이 학술 회의가 그런 의미에서 현재를 극복을 갖다 하고 신화를 파괴하고 젊은 나라로서 세계사적인 임무를 다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